안녕하세요. 오늘 브릭톡톡 인터뷰 진행하게 된 그림장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의 이현진님 모시고 인터뷰 해볼 건데요. 현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분자세포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현진님, 이번에 연구하신 주제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텔로미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텔로머레이즈 없이도 대안적인 방식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을 하는 생지세포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세포가 노화를 극복하고 어떻게 무한히 증식을 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다양한 방향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전체라고 해서 세포의 모든 DNA 유전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돌연변이를 분석을 하는 작업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 텔로미어라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암과 노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이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안적 텔로미어 유지 기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연구 모델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노화를 극복을 하고 그 텔로미어 유지 기전을 획득을 해서 무한히 증식을 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텔로미어가 점차 짧아지는 게 노화의 주범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노화 세포들은 분열 능력을 잃게 되고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꾸준히 살거나 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텔로미어 길이를 다시 스스로 연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무한히 분열하는 능력의 가장 키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암세포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을 하는데 15% 정도의 하나는 아주 일부 암세포들은 텔로머레이즈가 없이도 대안적인 방식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암세포 외에도 진화적으로 텔로머레이즈를 잃어버린 종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그게 초파리나 양파 같은 경우는 모든 그 개체의 모든 세포가 이 대안적인 텔로미어 유지 방식으로 연장을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그림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그 가져오신 피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 피겨 A는 이제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세포 모델을 나타내는 모식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쥐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그 세포에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결손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텔로미어 길이가 분열을 할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모델이고요. 계속 개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너무 짧아져서 노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꾸준히 계속 배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분열 능력을 다시 회복한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다시 보니까 얘네들이 대안적인 텔로미어 유지 기전을 활성화해서 증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모델로 해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배양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그게 노화가 되고 세포 노화 상태가 돼서 세포 분열이 멈추는데 이 친구는 텔로미어를 연장할 수 없도록 효소를 없앴는데도 계속해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혹시 피겨 B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대안적 텔로미어 유지 기전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유전체라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이 유전체라는 것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 정보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전체라고 하는 지도를 잘 조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총 3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2가지 데이터는 이제 롱리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롱리드라는 것은 기존의 숏리드 시퀀싱에 비해서 수천 배 이상 긴 DNA 서열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기술이어서 아주 고품질의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 데도 용이하고 또 다양한 돌연변이들을 정확하게 많이 식별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2가지 기법을 활용을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유전체 지도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체 지도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의 염색체 말단 그 텔로미어 구조가 정말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았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돌연변이가 누적된 현상들을 면밀히 관찰을 했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텔로미어 유지에 중요한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하시는데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총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정도. 혹시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그 연구의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한데 그 고품질 유전체 지도를 딱 완성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롱리드 시퀀싱을 진행을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고 그 데이터를 조립을 해서 하나의 지도로 완성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과 컴퓨팅 자원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알고리즘을 써서 다양한 옵션들의 조합으로 일일이 지도를 완성을 했고 그 과정에만 한 달 넘게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조합에서 이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서 딱 이제 실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체 지도를 완성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딱 나왔을 때 되게 성취감도 느껴지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후속 연구할 수 있구나라는 그 안정감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혹시 하나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 연구의 대부분이 컴퓨터만 만지면서 분석 결과를 내는 것들이었는데 사실 논문으로 구성을 하려면 그 분석 데이터가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되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게 정말 중요했고 그래서 막바지에는 생쥐세포 모델로 실험을 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좀 성취감이 들었던 순간은 실제로 분석을 통해서 예측한 3개의 유전자가 텔로미어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 연구를 할 때 DNA 손상 부위를 초록색 형광으로 염색을 해서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각 3가지 유전자가 결핍이 되었을 때 텔로미어 부위의 그 형광이 훨씬 더 많이 진하게 뜨는 것을 보고서는 이때까지 몇 년을 걸쳐서 한 컴퓨터 분석이 정말 그 가설인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되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밝힌 순간이어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드디어 논문을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완결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인상 깊은 2가지 순간이 이제 논문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 네네, 맞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네요.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연구 생활 하시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연구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정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은 사실 약간 예기치 못하게 선배의 추천으로 이런 유전체 분석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연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됐을 때에는 실험으로 계속 실패도 하고 방황도 하면서 연구 주제를 잡는 데 좀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선배가 롱리드 시퀀싱이라는 기법이 최근 들어서 많이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너도 이 분야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 생쥐 모델이 아니라 훨씬 더 유전체 크기가 작아서 다루기가 용이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좀 익혔고 근데 운이 좋게도 그 분석 결과들을 추합을 해서 하나의 논문으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차? 비교적 되게 빠른 시기에 논문을 쓰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그때의 약간 배움도 있고 성취감, 재미도 다 느낄 수 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유전체 분석이라는 거를 주 분야로 해서 주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분석 기법들이 이번 연구 논문을 쓰는 데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연구생 초반 3년의 그 방황하는 과정이 되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드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에 실험을 할 때에는 그때 익혔던 기법들을 또 결국에는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를 할 수가 있어서 예기치 않게 분야를 틀긴 했지만 그간의 시간들이 다 헛되지는 않았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방황하시면서 익히신 실험 기술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기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shRNA를 사용을 해서 특정 유전자를 결핍시키는 기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2달 이상 장기간 배양했을 때 이 세포의 성장 능력을 테스트를 하는 기법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MNQ-PCR이라고 하는 특정 기법을 이용을 해서 텔로미어 길이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길어졌는지 그 길이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법도 배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색깔의 형광 그 염색 기법을 사용을 해서 보고자 하는 특정 부위를 시각화하는 실험들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논문에 다 꽉꽉 녹아있는 실험 기법들이라서
그 과정이 없었으면 이 논문이 쉽게 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거 쓰였을 때 딱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나의 네. 피땀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분석도 가능하고 실험도 가능한 그런 하이브리드 인재가 네. 하이브리드 너무 옛날 말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논문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논문이라는 게 데이터를 그냥 나열만 한다고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타당한지 충분히 논리력과 설득력이 있는지를 이제 잘 감안을 하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실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자란다면 어느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거쳐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지 많은 시간 고민을 했었고 사실 그걸 스스로는 하기 힘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과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정말 많은 코멘트를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글의 전개와 순서 과정을 엄청 여러 번 뜯어가면서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논문의 흐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게 일단 먼저 기억에 나고 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실험실 사람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의 의견이 모여서 이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과정의 즐거움도 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시 대처하시는 현진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사실 저는 좀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초긍정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긍정이 뿜뿜 느껴져서.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방황을 할 땐 그냥 이 실험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야, 얘가 너무 나를 좋아하네. 안 놓아주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좀 좋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초긍정 마인드답게 되게 새로운 방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한번 다음에 써먹어 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실패하면은 되게 좀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역시 쉽지 않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말고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정도는 계속 잃지 않고 가져가되 이렇게 하나하나 실험이 당장 실패했던 것만으로는 너무 심하게 자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지 않고 좀 넓게 보려고 하셨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논문이 나왔는데 혹시 본인 논문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신가요? 사실 그 논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만족도와 논문이 다 나오고 난 이후의 만족도는 사실 다른데요. 쓰는 당시에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모자라 보이고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욕심을 냈는데 교수님이 일단은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썼는데 딱 처음 지원한 데에서 바로 돼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약간 예상치 못한 성과여가지고 의아하면서도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다 되고 나니까 되게 만족도가 확 올랐어요. 왜 과학이 좋으신지, 왜 이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과학의 길로 가겠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울 텐데 다른 과목은 좀 암기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데 그냥 이해가 다 되는 느낌이어서 어릴 때부터 좀 과학을 재밌어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로 학부를 입학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세부 전공 과목들을 배우는데 교과서를 보면서 그걸 암기를 하고 시험을 치는 데에서는 제 뭔가 호기심이 충족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도 그냥 교과서만 읽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뭐 하나라도 직접 밝혀보자라는 욕심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과학이 좋아졌는데요. 과학의
아주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 100%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학회들을 이제 가면은 여러 연구자들이 연령이나 분야나 전공, 뭐 연차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과학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서로 생각을 되게 활발하게 이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하는 것도 너무 큰 재미였기 때문에 이게 과학을 하면서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내 생각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기술도 잘 연마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과학 그 자체를 좋아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배우는 걸로는 성이 안 찬다. 내가 직접 연구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정말 오신 거네요. 네네. 지금까지 진짜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이 연구를 하면서 갖게 된 현진님만의 꿀팁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학원생이라는 게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한 채로 그 장기간을 지내야 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한 거 외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는 너무 술술 풀리면 재미없지.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 연구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좀 적당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너무 집착하고 하나 일일비하지 않도록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혹시 미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카메라를 한번 보고 네네. 영상편지 한번 영상편지 괜찮으시겠죠?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의 나에 비해서 많은 거를 더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걸 잃기도 했을 텐데, 지금 나의 7년 동안의 대학원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의 너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건강,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배려인데, 그 세 가지가 없었다면은 이 긴 시간을 보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의 너도 건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또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앞으로의 선택도 다 응원을 하고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기를 바라. 여기까지입니다. 와. 현진님께는 이 10년간의 과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회고의 시간, 이 인터뷰 어떠셨나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최근에 좀 잊고 지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많이 얻었는지, 연구 외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성장을 했는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면서 이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 인터뷰의 순간이요? 네네네. 이 과정, 이 준비하는 과정과 이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그 전환점의 도장을 찍는 느낌이어서 오랫동안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현진님의 이 회고의 시간, 전환점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진님과 재미있는 인터뷰 해봤는데요. 오늘 재밌으셨죠? 네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5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또 새로운 연구자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과학 톡톡 인터뷰 진행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림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현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